자, 안녕하세요. 4월 2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라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주었나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반등을 했었다라는 걸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채권 매도세가 숨을 돌린 게 이 올라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베이징 봉쇄 소식 등이 들려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미국 국채 금리가 이 급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면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유동성이랑 많이 엮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여 미국의 주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지난주 2.9%대 상승했던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2.7%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요거는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봉쇄 우려 확산 등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점은 여전히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도 일부 지역에 사실상 봉쇄 조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계속되게 된다면 제조업 쪽이나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을 한국은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TI 같은 경우에는 98.54달러, 마이너스 3.46%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혼조에 금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을 보면서 시장 한번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3월엔 이번에 지표 나온 것들을 보자면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는 전날보다 약간 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 4월 달에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월가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며 현재 나온 지표들은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떨어진 시장에 대해서 에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면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은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골드만 역시도 연준 긴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금 이 긴축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았을 때 투자자들에게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공격적인 긴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큰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한동안 증시의 상승의 제한폭이 무조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근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큰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상승의 제한폭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경기 기조는 이렇다라는 거 파악하시고요. 자, 싱가포르 은행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난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요인들은 이 중국의 봉쇄가 길어짐에 따르는 이 영향으로 지금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봉쇄만 제대로 풀려주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이 경기 성장률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현재 시장에 좋은 모습을 들려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글로벌 위험 회피에 현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예금금리 올리는 저축은행들 지금 연 3% 육박 4년 만에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해서 여러분들 모두 은행 쪽은 돈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이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은행은 좋지만 증권사는 쇼크가 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해 초부터 말씀을 드렸죠. 거래 자체가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비율을 높이고 있다. 자, 이게 실제로 실적 쇼크까지 현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전략들이 어떤 식으로 방어가 되어 줄지 요거는 향후 주가를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연쇄 악재에
의류나 화장품주가 주르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국의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쪽의 봉쇄만 조금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야, 이거 좀 풀릴 것 같댄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중국 때문에 떨어진다면 중국이 해결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 FNF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한번 집중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시도 뉴스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먼저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역시도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고 싶다. 혹은 이러한 시장 먼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 도움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 내용, 그러니까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같이 쭉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있으실 텐데 너무 잘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데 지금 괜찮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뉴스를 좀 보자면 요거예요. 한국 BNC가 세종공장의 증설을 결정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알기로는 요 세종공장 자체가 우리가 그전에 이 봤던 GMP 인증을 받은 이 코로나 치료제의 원료를 만들기 위한 공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를 돈을 추가로 들여갖고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시기에 애초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중순까지 나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데이터가 조금 밀리고 있어갖고 시장을 지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들은 게 있는지 갑자기 이 시기에 증설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가뜩이나 이거 만약에 안 되면 돈 쓸 때도 많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증설한다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뭐 들은 거 있는 거 아닐까? 이 합리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은 돈도 아니고 이 한국 BNC의 유보 현금 대비로 봤을 때 115억, 자기 자본 대비 22%가 넘는 규모를 이렇게 쓴다고? 이거는 과감한 투자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골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횡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 떨어지는 거 없이 위쪽에서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면은, 야, 이거 잘하면 터지겠다. 잘하면 터지겠다. 진짜 오래 기다린 만큼 뭐 하나 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자, 갑자기 여기서 데이터가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쭉쭉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거 하나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알고 있던 내용인데 그 알고 있던 내용이 가장 파워풀한 거라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뉴스 자체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되게 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기서 또 외국인이 되게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날 시장이 망가지면서 빠지고 팔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손절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 외국인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잘하면은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주게 된다면 그거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라인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일단 일봉상으로는 다 이탈했어요. 그러면 뭐 월봉상으로도 봐야 되는데 다 이탈했고 주봉상으로 본다면 일단 120주선 여기는 확실하게 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라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120주선만 딱 보시고
요 음봉이랑 엮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음봉을 왜 엮어서 보냐면, 자, 요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뚫었을 때 되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아랫부분이랑 120주선이랑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라인 두 군데가 이제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겹쳐 있는 부분을 딛고 올라갔을 때 여기를 딱 뚫고 자리를 잡아준다. 게다가 11선 계속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여줬는데 여기까지 뚫어준다. 아,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게 갈 듯 말 듯 하다가 하나만 뚫어주면 되게 많이 가는데 그걸 못 뚫어주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간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평선을 아래 깔고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정리를 해보자면, 자, 최근에 만들어진 요 저점 이탈이 없다면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보자. 자,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최근에 나온 음봉을 뚫고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한국 BNC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